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과 박과 함께 최과 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두 의원님 어디 계세요? 국회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 결산 때문에 네. 지금 막 회의를 이제 일단락하고 지금 방송으로 나왔습니다. 예산 결산 예결이 지금 바쁘죠. 네네네. 자, 그래서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재난지원금 전체는 지금 여야가 당정해서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오늘 회의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당정해서 지금 코로나 확산 상황이 심각하니까 예. 그 당초에 이 추경을 편성할 때 당시랑 상황이 달라졌다는 인식은 이제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구조로 얼마만큼 이 구성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그걸 밝혀달라. 그래야지 우리도 강론을 논의할 때 더 빨리 진행시키지 않겠나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 구조에 대해서는 뭐 정부 당국도 국회에서 여당에서 특히 결정할 대목이어서 밝히지 못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근접한 자료를 가지고서 좀 논의를 전진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자, 대선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주 52시간 정책을 실패했다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120시간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최영두 의원님. 네, 이거는 사실은 좀 깊이 따져봐야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주 52시간을 그걸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매주 52시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네. 한 달간에 어떤 일이 좀 많을 때는 몰아서 하다가 또 월 평균으로 52시간으로 하느냐? 뭐 이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아마 윤석열 총장은 젊은 스타트업 하는 젊은 사람들 또 연구개발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분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를 바짝 밀어붙일 때는 좀 바짝 하다가 또 쉴 때는 또 쉬고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내에 주 52시간을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오히려 젊은 개발자들, 젊은 창업자들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전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정치인 또 대통령 후보가 얘기하는 그 언어에 자신의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삶의 어떤 궤적이 담겨 있는 건데 이분이 노동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걸리더라고요. 왜 네.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해야 된다 얘기할 때 120시간을 그냥 생각해보고 얘기했는지 네. 일단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경우는 52시간 이렇게 뒀을 경우에는 이 법의 기본적인 것은 최소 공약수를 두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어떤 그 규정을 두는 거고 노동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인정받고 삶의 의미까지 삶의 가치까지 인정받는 시간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120시간을 얘기했을 때 그 취지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1960년대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평화시장에서 어린 여공이 주 98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120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산술적으로 날 수가 있는 것인지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러한 얘기를 할 때는 기존의 노동에 대한 의미와 노동의 가치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생각하고 지금 노동 현실 그리고 삶의 문제까지 좀 생각을 해서 담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툭 던지듯이 얘기하면 안 된다. 저는 그냥 툭 던지듯이 얘기한 것이 요즘에 보면은 잦은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도 반복하면 실력이라고 하는 건데 그 실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예, 0545님께서 120시간을 빡세게 일하면 쉬게 해주나요? 더 시키지. 그러게요. 120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또 회사에서는 일을 더 많이 시킬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는 근로기준법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이게 그리고 지금 옛날 이제 그 시절이 아니고 예. 지금 이제 주 52시간 논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 52시간을 매주 단위로 끊어서 52시간제로 하면은 네. 이제 어떤 노동시장이라든가 우리 기업 사업장에서 또는 창업 벤처 이런 데서는 융통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일이 많을 때는 바짝 몰아서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박성준 의원님이나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듯이 뭐 또 일 시키면 더 시킬 거 아니냐 그러지만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주 52시간 논의의 핵심은 그 평균 주 52시간을 한 주로 끊지 말고 3달, 뭐 이런 단위로 끊어서 3달 내에 주 평균을 52시간 하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제 그 지역이 마산 하포인데 이게 유명한 국제무역항입니다. 무역항에 항운 노조면은 이제 노조 아닙니까? 노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항구의 경쟁력은 빨리 선적하고 빨리 물건을 내리고 하는 건데, 배가 들어왔는데 주 52시간 지킨다고 계속 미루면은 이 항구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항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몰아내고 다른 노동자들을 써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가 들어올 때는 많이 하고 또 그 배가 안 들어올 때는 좀 쉬고 하는 이런 탄력적인 근무제로 하자는 식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우리 전태일 열사 때하고는 좀 다른.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120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언급을 하고요. 지금 최영두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노동시간에 대한 얘기를 누구나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양적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노동시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보다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면 그것이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지금 학계가 됐던 노동계의 다 일반적인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단순하게 양적으로 노동시간을 많이 해서 그것을 일할 수 있다, 그것이 오히려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60년대 70년대의 어떤 산업화적인 시각이다. 지금의 시각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를 봉쇄한다는 철없는 미친 소리가 나와 시민들의 상실감이 컸을 것, 이렇게 얘기를 던졌습니다. 대구에 가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영두 의원님? 제가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대구에 내려가서 윤 전 총장이 대구 찾아가지고 대구 봉쇄한다는 철없는 미친 소리가 나와서 시민들 상실감 컸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난번에 왜 대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몰렸을 때, 지난해 봄이죠. 봄에 이제 여당의 어떤 관계자가 대구 봉쇄 발언했다가 물러나고 사과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정부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자의적으로 했던 그런 미숙함을 이제 비판한 대목이고, 특히 그 당시에 대구 시민들이 입었을 상처를 윤석열 총장이 이제 표현한 것이겠죠. 네. 자, 가장 정치적으로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에게 선동의 의미를 좀 담는 언어를 쓴다고 하는 건데, 그 대구에 찾아가서 지금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어려운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지난해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있었던 얘기를 꺼내서 그것도 봉쇄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어떤 대구민들에게 지역적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올드 정치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아니, 대구에 가서 대구의 신산업이 뭐가 중요하고 대구의 경제가 무엇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위해서 그동안에 그럼 구미공단 같은 경우 있었지 않았습니까? 산업화의 전진기였다고 하면 새로운 신산업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건설적인 어떤 새로운 대전환기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지금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행태가 좀 저는 구시대적 정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두 의원님.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했을 텐데 이제 대구 이야기가 워낙 크니까 언론이 그것만 이제 주목했겠죠. 주목했을 텐데 대구에 가서 왜 그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정치인이 다 기본이 있고 또 주변에 참모들도 있는데, 그건 뭐 대구야 지금 여러 가지 새로 필요한 신산업이라든가 주변에 참모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때 그 국무조정실장 출신의 유능한 경제관리 출신도 있고,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자문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최영두 의원님 가세요. 지금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윤 총장이 요즘 그 밀턴 프리드만의 책도 읽으시고 아주 그 철학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는. 아니, 벼락치기로 지금 프리드만 책을 읽어서 지금 이제 대선 시험을 치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정호님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죠. 예. 남정호님께서 이제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말해놓고 문제되니까 딴 사람이 이야기한 거 전달한 거다. 이건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씨 능력 부족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6540님께서는 국회의원부터 주 120시간 좀 일 좀 하시고 일주일 쉬세요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예. 자꾸 이렇게 윤석열의 입 자꾸 논란이 됩니다. 논란거리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 자꾸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 약간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제 며칠 전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하면서 네. 그 굉장히 참 여야 모두 통틀어서 이 평판이 높은 김용우 전 의원을 이제 접근으로 그렇죠. 대변인 격으로 네. 또 언론에 적극적으로 이제 삼지 않았습니까? 네.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보고 참 잘됐다 이고 우리 또 당내에서도 평판 좋은 몇 분들이 이제 실제로 돕는다 하시고 네.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사무총장도 유권 해석이 당내에서 네. 당내 주자를 돕는 것은 의원들이 돕는 것은 그건 좋다, 관계없다. 당규에. 최영도 의원님, 그러면 네네. 윤석열 전 총장은 평판 나쁜 사람들이 돕고 있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빨리 오셔서 좀 돕도록 아마 윤 총장께서도 저런 우리 당 의원도 연락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윤희석 의원 같은 분이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최영두 의원이 밀턴 프리드만 책 읽는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1980년대요. 우리가 얘기할 때 네.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에서 케인지안과 밀턴 프리드만의 어떤 작은 정부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논의가 통화주의 학파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냐면 이 윤석열 후보가 80년대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지금 그런 얘기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 지금 얘기 잠깐 들어주시죠.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공부한다라는 의미는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고 또 하나가 얘기하면 지금 대전환기 아닙니까? 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기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담론에 대한 공부를 해서 답을 내야 되는 것이죠. 80년대 우리 학교 다닐 때 봤던 책을 지금 다시 본다라는 게 다시 복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80년대 다시 고시 공부하러 가는 건가요? 아니 지금 최영도 의원의 책 아메리카 트라우마라도 읽어야 돼요 지금. 그럼요. 외교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고. 지금 프리드만으로는 안 됩니다. 네. 밀턴 프리드만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만하고 케인지안 경제학의 양 기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케인지안 학파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리즘이라서 통화주의 프리드만 그건 이제 하나의 경제학의 고전의 양 기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골고루 봐야죠. 고전 없이 또 새로운 학술이 또 있습니까? 최영도 의원님, 윤석열 총장이 딱 처음에 이제 정치에 참여하겠다 했을 때 많이 갔잖아요. 국회의원들 한 25분 가시고. 그때는 이제 격려하러 간 거죠. 격려하러 갔고요. 지금 격려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많아지고 있다고 봐야죠. 빨리 입당 안 하시나 기다리고 있고. 아니 오늘 제가 모 의원하고 또 방송을 했거든요. 그 국민의힘에. 지금 조금 더 관망하는 모습으로 돌아섰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린다고 하더군요. 자, 3641님이 윤 총장 너무 스토커하는 거 스토커 방송인가요? 이 얘기 너무 많이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또 비판적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인으로서 좀 훌륭하다. 이 장점이 뭔가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영도 의원님부터. 시대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참 사람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인품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경제학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에 부른다는 사람이 그 국난을 해칠 만한 그런 훌륭한 학식이 있어도 대통령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건 어떤 시대의 정신, 누가 말씀하신 별의 순간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것인데 그 지난 4년간에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정부 여당이 이제 윤석열 총장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런 법치의 혼란 이런 것들을 해칠 사람 또 거기서 보여준 원칙 같은 거 강란을 이제 국민들이 사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최근에 무슨 골프 뭐니 해서 어느 신문사와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윤 총장이 저렇게 엉터리로 핍박받고 있구나라는 이런 인상만 강화시킬 것 같은데 지금 윤 총장의 만든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거나 하는 그 국민적 여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난 불과 1, 2개월이 아니고요. 정치 출마 선언한 뒤가 아니고 사실 검찰총장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왜 만들어졌느냐는 당도 잘 아실 테고 또 국민들이 이제 설명 안 해도 잘 알고 있죠. 그런 어떤 혼란 속에서 법치의 어떤 추락 속에서 법치를 적어도 이 문제만은 원칙을 세울 사람이라고 하는 강한 또 정권 교체를 이룰 사람이라고 하는 강한 여망이 묻어 있기 때문에 참 그건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분해해서 보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국민들은요 누구나 이제 새로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장점이어야 됩니다. 아니 장점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그 국민이 바라는 점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라는 다리를 항상 건너게 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는. 그런데 국민의 기대 수준에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실망이라고 하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늘 올려놓고 시험대에 있는 게 정치인인데
앞서 이제 법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 출신 아니겠어요? 검찰총장까지 했고. 네. 그러면 이제 접대 의혹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건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슬로건을 내세우는 게 공정과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질적인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나 검찰총장 시절에 과연 자기 자신이 공정하고 정의로웠느냐에 대한 그 잣대를 엄격하게 지금 들이미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검열에 대한 검증에 대한 어떤 통과가 윤석열 총장에게 있는 거고 이걸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는 실망이라고 하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겁니다. 박성준 네. 옐로카드 장점 하려고 했더니 2분 동안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자. 아니, 저는 이게 뭐냐면 객관적인 걸 얘기한 거지 제가 단점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발광체냐 반사체냐 논란이 계속되는데 최영두 의원님 발광체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반사체가 지금 너무 세니까 지금 발광체가 돼가고 있죠. 돼가고 네. 있고 또 하나 지금 최근에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 삼는 언론사가요. 2019년 10월 11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건설업자 모 씨의 뭐 강원도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고도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이렇게 보도했다가 7개월 만인 2020년 5월 22일 날 일면을 통해서 기사가 사실 확인이 불충분하고 과장된 표현을 담은 보도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최영두 의원님 그때 보도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번 보도 그러니까 검증을 철저히 해야죠. 해야 되고 네. 그런 검증을 할수록 우리 윤석열 총장의 가치 같은 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0195님께서 아이고 밀턴 프리드먼 책 읽는 것도 누구 눈치를 봐야 되나요? 아니요. 책 읽어야죠. 책을 읽어야 됩니다. 개인제한도 있고. 네. 다 이게 예. 자, 민주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신경전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먼저 박성준 의원. 모든 대선에서의 당내 경선은 뭐 주진우 앵커도 취재를 해서 알겠지만 치열합니다. 네, 더 치열해요. 더 치열해. 그래서 상대 후보 특히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보다 당내에서 지적하는 게 더 아프고 당내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생채기도 더 나고 네. 그 앙금도 남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님은 수세적이고 방어적이면서 실제 원팀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정신으로 예비 경선을 임했는데 실제 예비 경선 과정에 지사님 표현으로는 발차기까지 해서 네.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까? 주먹으로만 때려야 되는데 발로 찬다. 룰에 벗어난 얘기까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공방이 되고 있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조금 더 가열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최영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이 여당의 고륙 상쟁이라는 게 우리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고륙 상쟁이 무섭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처가 깊고요. 나중에 결국에는 뭐 정말 그 내상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오히려 이걸 탈출하기도 하고 또 지금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려고 하면은 재집권은 그냥 집권 연장이 아니고요. 양정철 전 원장이 했다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의 실수와 한계를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근데 지금 청해부대에 갔던 우리 군인들이 전부 확진 사태로 돌아오는 그런 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군 통수권자 한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 없고 여당 대선 주자라는 분 한 분 책임 있게 말하는 분이 없거든요. 나는 그런 데서 오히려 차별성을 보여야 되고 이 정부가 잘못한 부분은 책임지고 극복해 나가겠다는 그런 걸 보여야 되는데 이제 저렇게 네 분이 이렇게 보력 상쟁이 깊어지면은 점점 더 좀 파멸적인 결과를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고륙상쟁이라는 표현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권 재창출, 재집권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절실함과 절박함이 매우 크고요. 그런데 이제 그와 반면에 여론조사를 또 해보면 정권 교체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네. 저는 후보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영두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고륙상쟁은 아니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적정한 어떤 선에서 지키면서 보다 나은 민주정부의 사기를 창출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으로 저는 갈 것이다. 지금 이제 네거티브 공방도 분명히 있지만 네. 파지티브한 면으로 저는 전환을 해서 가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이고 또 민주당의 재집권 재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반드시 그렇게 갈 거고 보다 나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어떤 싸움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후보들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내부 후보들을 지금 전부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호 지사 최근에 출마 선언했을 때 역순으로 보자면은 네. 예, 경남의 GRDP를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국 최고로 지킨 지사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박진 의원 우리 외교의 신이라고 할 만한 분이고 또 유명한 윤희숙 의원 참 우리 현직 국회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의 집권 역량을 보여주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 하나하나 우리 의원들이 좀 지원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사 출신의 원희룡 지사도 계시고 해서 내부도 지금 상당히 이제 좀 경선이 시작되면은 그 역량 또 TV 토론이 진행되면은 그 역량이 좀 도드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팎의 후보들이 이제 결집하면서 큰 어떤 다이내믹을 일으킬 것이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부 싸움이 커질 것 같은데요. 여기나 저기나 민주당이나 지금까지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는 건물. 예. 이제 4.7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전당대회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뽑히는 과정에 국민의힘에 이제 관심이 쏠렸고요. 이제 민주당 예비 경선 과정에서 처음에는 사실 조용하게 치러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인물 경쟁이 또 나오면서 여러 이제 또 논쟁과 더불어서 또 정책 경쟁까지 나오다 보면 우리 민주당에 대한 또 관심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담아서 정말 시너지 있는 경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최영두 의원 방송 중에 뭐 마시셨어요? 커피 마시죠. 커피 마시네요. 혼자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이 옐로 카드입니다. 3047님께서 원팀 원안의 팀이 되는 건 아닌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경선 레이스는 시작되었고 좀 치열해지고요. 빨라지고 있습니다. 처가박당 다음 시간에는 더 뜨겁게 벌써 끝났습니까? 네, 논해보겠습니다. 1012님 마지막 질문 들어왔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왜 준표형 뺍니까? 홍준표 의원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홍준표 지사는 한번 대선 출마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선 처음 출마한 사람들만 일단. 진짜입니까? 제가 볼 때는 최영두 의원님의 마음이 들켰습니다. 네. 이거 무슨 말씀이요? 다 우리 당내 후보들이시죠.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준, 최영두, 박성준 두 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